안녕하세요. 저는 1980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영상 공익광고, 광고 문구 비교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광고공학과 노선재입니다. 중간 피드백을 받으면서 기존에 제안했던 프로젝트 주제와 비교하여 몇 군데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1980년대와 2000년대의 광고만 비교하기로 했었는데 1980년도부터 지금인 2022년까지 모든 연도별 광고를 비교하였고 신문사별 정치색 문제를 지적받았었는데 처음엔 최대한 신문사별로 고르게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했지만 많은 수작업의 한계로 상업 광고가 아닌 공익 광고로 한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진 공익 광고다 보니까 언론 통제 지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 광고 내용과 표현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인쇄 광고의 특징 중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광고 지면이 글자로 꽉 차있는 긴 줄글로 된 정보 전달형 인쇄 광고가 많아서 손으로 일일이 타이핑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OCR을 돌리려고 해도 화질도 좋지 않고 읽는 방향도 제멋대로에 한자의 혼용, 제멋대로인 띄어쓰기 등 OCR의 인식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직접 옮겨 적다가 너무 속도도 떨어지고 디지털 인문학 수업의 데이터 마이닝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방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바코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 공익광고에 제목, 연도, 자막을 크롤링하는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크롤링에는 파이썬의 셀레니움 패키지를 사용했고 먼저 각 공익광고들의 URL 링크를 수집하는 루프를 돈 다음 URL로 접속하는 루프를 한 번 더 돌아서 쓸 정보를 리스트 자료 구조의 형태로 수집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txt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한 이유는 파이썬의 AST 모듈을 쓰기 위해서인데요.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원하는 파일 제목으로 재가공해서 최종 저장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진과 같이 클래스를 나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2022년대의 경우 아직 2년 정도의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에 손으로 정리해놨던 신문 광고 데이터는 버리지 않고 오렌지의 프레딕션 툴에 활용할 것입니다. 각 연도별 광고의 내용과 표현을 비교하기 위해 오렌지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전처리 단계에서 스타버드는 오른쪽 사진 정도로 설정했는데요. 수집한 광고 자막에 나레이션, 남자 1, 여자 2처럼 특정적이지 않고 매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등장인물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처음에는 랭크스에 코리안 스타보드 같은 것들을 적용시키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공익광고다 보니까 주제들이 연도별로 서로 비슷비슷하고 했읍니다, 했습니다 같은 표현적 측면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스타보드는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표현상 특징으로 봤을 때 모든 시기에 무엇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무엇일 수 있습니다가 들어간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도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제 예상과는 달리 80년대 표현에 했읍니다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는 코바코에서 자막을 업로드할 때 일괄적으로 맞춤법을 수정해서 올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이 쓰인 단어로는 모든 연도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는데요. 동아시아의 공동체 문화가 반영된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또한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연도별로 추구하는 공동체 가치가 달랐는데요. 80년대에는 민족과 조국을 뜻하는 우리, 90년대에는 가족 구성원을 뜻하는 우리, 2000년대에는 밥이라는 단어랑 같이 가족 간의 정을 뜻하는 우리, 2010년대에는 아이, 딸, 남편 등 가족 개개인에 집중한 우리가 쓰였습니다. 공익광고의 주제도 시간이 흘러가며 점점 더 구체적인 주제로 좁혀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90년대에는 깨끗한 환경, 물을 아껴 쓰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였는데 2000년대에는 스티로폼과 종이컵 등 일회용품으로 구체화되었고 2020년대로 갈수록 다양한 카테고리의 구체적인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1990년대 경제, 살리자가 많이 등장했는데 이는 90년대에 있었던 IMF의 영향 때문인 듯하고 2000년대는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을 떠났었고
2010년 이후에 이광수, 광희, 팽수, 브레이브걸스 등은 사회적 이슈의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대의 용기는 용기를 내다의 용기와 다회용기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언어 유희로 특정 환경 ESG 광고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됐는데, 거기다가 2020년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나머지 용기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연도별 공익광고의 내용 및 표현 비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현상 특징에는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주제가 점점 구체적인 범위로 좁혀졌고, 최근 들어 광고의 등장인물이나 홍보대사의 선정에 사회 이슈의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동료 공익광고에서 등장한 팽수나 일회용품 줄이기 공익광고에서 등장한 브레이브걸스는 일시적 인기를 가지고 있지만 조직 및 캠페인과 적합성이 낮은 저적합 유명인 홍보대사입니다. 비영리 공공 캠페인 연구에 따르면 조직 및 캠페인과 적합성이 높은 홍보대사를 기용해야 홍보대사의 공신력과 메시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될 공익광고에서 등장인물을 고적합 유명인이나 고적합 전문가로 선정한다면 광고의 설득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쇄 상업 광고가 몇 년도에 집행되었는지 공익광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해보기 위해 오렌지를 구성하였습니다. DOC1에는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모든 광고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전처리를 거친 후 인풋 데이터로 쓸 것입니다. 로지스틱 회귀와 라이브 베이즈 두 가지로 분류 및 비교 모델을 생성하여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정확도가 높은지 테스트 앤 스코어로 검증해본 후 프레딕션 툴에 전달할 것입니다. doc_test에는 집행 연도를 추정해볼 상업 광고 txt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저는 몇 년도에 나온 광고인지 이미 알고 있지만 컴퓨터는 과연 언제라고 답을 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정을 해보기 전에 모든 공익광고 데이터를 분석 툴로 살펴보겠습니다. 워드클라우드로 살펴보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등 앞서 정리한 것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오른쪽은 토픽 모델링의 결과인데, 유추해보자면 1번 주제는 우리가 용기를 내며 뭐든 할 수 있다, 3번은 다문화 가정 포용, 4번은 나눔과 베품의 사회, 5번은 가족 간의 정 등으로 묶인 것 같고 나머지는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컴퓨터가 인식한 내용별로 군집화를 해서 살펴보니 사진과 같았습니다. 거시적으로 공익광고라는 클러스터로 분류되었고 그 아래에 수많은 세부 클러스터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연도에 상관없이 비슷한 주제의 내용들이 섞여서 나타났습니다. 그중 C7에는 2000년대 이후에 말하는 가족으로 묶여있고 C9에는 80, 90년대에 말하는 가족 관련 내용으로 묶여있다고 유추가 가능했는데, 같은 가족 관련 주제라도 내용적 측면에서 나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었던 점은 C28에서 자연 환경을 깨끗이 보존하자는 내용과 부정부패를 추방하자는 내용이 같이 묶여 있어서 살짝 인지 부조화가 왔는데 이해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프레딕션에 활용할 모델 중 하나인 로지스틱 회계의 내용을 노모그램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할 자료의 내용이 당신, 시간, 청춘에 근접해 있다면 2000년대의 광고, 용기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오면 2020년대라는 결과를 낸다고 추정 기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델의 정확도 점수는 어떨까요? 저는 로지스틱 회기, 라이브 베이즈, 에이다 부스트, SVM, 뉴럴 네트워크 총 5개의 모델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높은 정확도를 기록한 모델은 뉴럴 네트워크와 로지스틱 회기이고 낮은 정확도를 기록한 모델은 SVM과 라이브 베이즈였습니다. 추정할 인풋으로는 80년대의 공익광고와 상업광고를 넣었고 이 데이터들은 제가 직접 인쇄 광고를 보고 손으로 타이핑한 것이기 때문에 헷, 읍니다 등 당시의 맞춤법과 표현 등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법이 교정된 제 데이터로는 쉽게 추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정을 돌린 결과는 SVM과 뉴럴 네트워크가 모두 정확히 맞췄고 로지스틱 회기는 40%의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SVM은 테스트에서 낮은 정확도를 기록했기에 재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5가지 모델 중 가장 높은 테스트 정확도를 기록하고 모든 추정을 정확하게 한 뉴럴 네트워크가 제일 효과적인 추정 모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